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운동가들이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만든 단체의 창립대회에 다녀왔다. 이상재 선생님이 회장에 추대되었다. 기회주의를 배격하자는 이 단체의 강령이 가슴에 와 닿았다. 나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친일파로 전향하는 사람들처럼 살지 않겠다고 다짐하였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지문을 보고요. 보기에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이 지문에서 키워드 찾아내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첫째 줄에 보시면요. 이념에 상관없이 하나가 되어 만든 단체다라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1920년대에 들어서면요. 민족주의와 이제 사회주의로 나누어서 이제 독립운동을 해 나가거든요. 서로 이제 방향을 달리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라는 거, 민족 유일당의 어떤 모습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 첫 번째 찾아내실 수가 있고요. 세 번째 줄에 보시면요, 기회주의를 배격하자는 이 단체의 강령이라고 나왔습니다. 기회주의 배격하면 여러분들 떠올리셔야 되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체를 제가 바로 이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체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 보기에서 찾아내는 건데요. 자, 제가 그러면 이 단체 어떤 단체인지 한번 어떻게 구성됐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제가 한번 칠판을 통해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우리 1920년대 이후라고 했었습니다. 1920년대 이후. 1920년대 이후가 되면요. 이제 1917년에 러시아에서 이제 러시아 혁명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한반도로 이제 사회주의의 어떤 그런 물결이 이제 하나 둘씩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의 어떤 독립운동의 방향도요,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로 나가게 됩니다. 사회주의 두 개의 방향으로 독립운동의 방향이 나누어지게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서 이제 192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은 이 민족주의가 두 개의 또 방향으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 첫 번째가 이제 절대 우리는 일제와 타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비타협적 민족주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우리는 아무리 독립운동을 해도 이제 소용이 없다는 걸 많이 보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일제와 어느 정도 타협하는 그 선 안에서 우리가 이제 자치를 하자라고 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타협적 민족주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이거를 자치운동이라고 하죠. 자치론이라고 합니다. 자치론. 자치운동이 아니죠. 자치론입니다. 자치론이라고 불린다. 비타협적 민족주의는 절대 독립을 꾀한다면은 이 타협적 민족주의는 일제와의 타협을 통해서 자치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자치론을 주장한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사회주의 역시 이렇게 계속해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는데 사회주의는요 1925년 일제의 어떤 치안유지법이 있습니다. 치안유지법 제정으로 인해서 많은 타격을 입게 됩니다. 치안유지법. 여러분들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이게 독립운동가를 색출한다고 하는 그런 어떤 명목으로 만든 일제의 어떤 그런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런데 독립운동가를 색출하는데 그 중에서 누구를?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제는 그동안 일본이 추구하던 그 정치 체제는 뭐냐면 군주정이에요. 물론 입헌군주제긴 하지만 일본에는 왕이 있지 않습니까? 일왕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사회주의는 그런 왕들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 이제 노동자, 농민들, 바로 이제 하류계층의 어떤 그런 편에 서서 이제 추진했던 그 이념이 바로 이 사회주의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치안유지법은 이들에게 있어서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특히 이 치안유지법은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렇게 나누어서 파악을 하신 후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 타협적 민족주의는 배제하더라도요,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이 비타협적 민족주의 세력과 바로 이 사회주의 세력이 만납니다. 왜냐? 사회주의 세력들은요, 뭔가 어떤 그 합법적인 공간 안에서, 왜냐? 치안유지법이 제정되면서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을 불법으로 규정해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주의 독립운동가들은 뭔가, 합법적인 어떤 그런 독립운동 공간을 찾기를 바라고, 비타협적 민족주의 역시,
타협적 민족주의, 이 자치론자들이 떠나간 후에 자기들만으로는 독립을 이뤄내기가 힘들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어떻게 합니까? 예, 서로가 합치죠. 합쳐서 만든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신민회하고는 여러분 구별하셔야 됩니다. 바로 신간회라는 거예요. 예, 이 두 개의 어떤 그런 이념이 뭉쳐서 만든 단체, 바로 1927년도에 만든 우리나라의 최초의 민족 유일당의 어떤 그런 독립운동의 모습을 보여줬던 단체가 바로 신간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이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또 풀이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또 역시 오른쪽에 이 신간에 대한 내용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여러분께 딱 적어놨습니다.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배경을 보시면요, 뭐 중국의 1차 국공합작, 뭐 독립운동계의 분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바로 여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런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세력들이 이렇게 합쳐졌다. 뭐 이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뭐 중국의 1차 국공합작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이 이제 서로 이제 뭉친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대외적인 어떤 배경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훈풍이 불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또 이러한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신간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신간회 탄생 한번 보겠습니다. 탄생 계기입니다. 이건 직접적인 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게 이제 어떤 간접적인 배경이라고 한다면, 이제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던 건 이제 정후회 선언이라고 했습니다. 정후회 선언. 정후회 선언에서는요, 사회주의 계열의 이제 정후회가 이제 민족주의 진영과 이제 타협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선언을 합니다. 이 바로 이 정후회 선언이라고 하거든요. 예, 정후회 선언과 더불어서 이 조선 민흥회라고 하는 또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또 결합하는 이런 모습을 가니까 이제 뭔가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제대로 된 단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어떤 그런 의지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창립은요, 어떤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계가 통합을 했다. 일제강점기 우리 민족의 최대의 합법적인 독립운동 단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또 중요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될 부분들, 중요하게 여러분들 여기고 보셔야 될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바로 강령입니다. 강령 보시면요, 정치 경제적 각성을 촉진한다. 뭐 여러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민족의 단결, 단결이라고 하는 거, 서로 따로 흩어져서 독립운동을 해 나가지 말고 우리가 합치자, 단결을 또 강조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한다라는 거. 기회주의자 배격은 누구를 두고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이 타협적 민족주의자, 바로 자치론자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기회주의자들을 배격한다라는 내용의 강령을 담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자, 활동을 보시면은 민족 황일의식 고취, 농민 노동쟁의 지원,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중요한 거는요, 바로 그 아래에 있습니다. 자,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합니다. 광주 학생 항일 운동. 바로 이제 일제의 어떤 그 편협적인 어떤 그런 수사로 인해서 당시 한국 학생들이 상당히 거기 피해를 입었던 그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진상조사단을 파견해서 정확한 수사를 해라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이제 맞춰서 또 민중대회도 또 개최하는 그런 모습까지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부분은요, 매우 자주 또 등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셔야 된다는 거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신간회가 이제 해소가 됩니다. 해소라는 건 이제 해산이 됐다는 얘기죠. 왜 해산이 됐냐? 보시면요, 집행부가 우경화되었다. 우리가 아무리 이게 합쳐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제 탄압이 계속 극심화되니까 이제는 타협적 민족주의, 바로 자치론자들과 어떤 제휴를 주장하게 됩니다. 여기 이제 누가 반발할까요? 이 민족주의자들이 야, 그래도 우리 같은 민족주의자들이었는데 얘네들하고 다시 한번 타협을 해보는 건 어떠냐라고 하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반발합니다.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안 돼. 하면서 이제 여기에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념의 대립과 코민테르 노선의 변경에 따른 사회주의계의 이탈 돼 있습니다. 뭐 이념의 대립은 처음부터 사실은 이념의 대립이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서로가 이제 전략적 어떤 제휴에 의해서 이렇게 맺어지는데 이 코민테른이라고 하는 게 국제 공산당 기구예요. 거기에서는 전에 뭐라고 했었냐?
뭐 중국에서 이제 국공합작 같은 거 보니까 야 이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고 약소민족의 어떤 그런 그 약소민족들의 어떤 독립을 돕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회주의자와 이제 민족주의자가 합쳐야 된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게 노선이 바뀌어 버려요. 얘네들 중국에서 이제 국공합작이 이제 결렬이 된 거를 보고는 야 이제 민족주의와는 자들과는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각자 따로 사회주의자 따로 민족주의자는 민족주의 따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각자 알아서 우리의 노선대로 가자. 우리가 따로 하자라고 하는 어떤 코민텔의 노선이 발표되면서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여기서 신관에서 조금씩 떨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제히 탄압과 농민 노동운동에서의 신관회의 역할이 이제 미흡하다는 그런 걸 느끼면서 더 이상의 어떤 신관회가 이제 계속해서 존속한다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면서 신관회가 1931년도에 이제 해산이 되게 된다. 예, 여러분들 이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런 기본 개념들, 신관회는 아주 자주 출제 확률이 높은 파트입니다. 이번 회에 나왔다고 해서 다음에 또 안 나오는 일은 없거든요. 계속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시고 숙지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기를 통해서 정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국민의회로 계승되었다라고 나왔습니다. 대한국민의회는요, 신관회하고는 실질적으로 관련은 없습니다. 대한국민회가 뭐냐면요, 1919년 연해주에서 만들어진 임시정부입니다. 당시에 이제 민족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독립운동을 하는 그 곳에서 어떤 3.1운동 이후에 민족의 결집된 힘을 보이기 위해서 임시정부들을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연해주의 대한국민의회, 그다음에 중국 상하이의 상하이 임시정부, 그다음에 한반도 내에 한성정부를 만들죠. 자, 이것도 이제 서로 이제 따로따로 떨어져서 분리되어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하는 거는 옳지 않다라고 해서 통합운동을 벌여서 결국은 이제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임시정부의 내용과 관련은 있지, 이 신관회와는 크게 관련은 없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2번, 의열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하고자 했다. 자, 여러분 대표적인 의열단체 두 단체가 있습니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가 김원봉이 만든 의열단이라고 있습니다. 의열단. 의열단. 신채호 선생의 조선혁명선언을 기본 방향으로 해서 개별적인 폭력투쟁을 추구했던 의열단이 있고요. 또 김구가 조직했던 한인 애국단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이봉창, 윤봉길 의사 등이 있죠. 이거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자, 3번.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자, 이 구미위원부를 설치한 건요, 바로 이승만입니다. 임시정부의 이제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미국에서 구미위원부를 설치해서 한국 독립의 어떤 그런 문제를 국제적으로 또 여론화시켰다는 부분에서 하셔야 되지, 임시정부와 관련 있는 거지 신관회와는 큰 관련은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대성학교와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교육을 진흥하였다. 자, 대성학교, 오산학교는요, 신간회가 아니고요, 신민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신간회, 신민회, 헷갈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신민회. 자, 당시에 이제 안창호 선생이 이제 평양의 대성학교, 이승훈 선생이 평안도 정주에 오산학교를 세워서 또 민족 교육을 또 이렇게 육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거는 신민회와 관련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의 진상 보고를 위해 민중대회를 개최하였다. 자, 5번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관회와 관련이 있죠. 자, 그래서 47번의 정답은요, 5번이 되겠습니다.